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아픔. 이 영상에 와주신 당신,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 깊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머물러 주신다면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릴게요.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고 온종일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의 빨래와 옷까지 챙겼죠. 하지만 70이 넘으니 자식은 연락을 줄였고 남편은 네가 해준 게 뭐 있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남긴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듯 덧붙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잘해줬는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그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는 묵직한 물음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많이 베풀고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걸까요? 때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늙어온 배우자가 함께한 세월보다 순간의 감정으로 상처를 주고 자식이 어릴 땐 엄마 없으면 밥도 못 먹던 애가 어른이 되자 나도 힘들어라며 차가운 말로 선을 긋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가까운 이에게는 함부로 하고 먼 사람에겐 예의를 지킨다. 그 이유는 가까운 존재는 떠나지 않을 거란 착각 때문이다. 그 말처럼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감정 조절을 덜하고 말의 가시를 심습니다. 하지만 정말 떠나지 않을까요? 어느 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그 집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요. 자식도 남편도 처음엔 별일 있겠어 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 부재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고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군자는 가까운 이에게 더 조심한다. 정성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한다.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 집을 떠난 후 남편은 습관처럼 혼잣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이 좀 싱겁네. 예전엔 내가 간을 딱 맞췄는데. 그 말은 늘 옆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을 잃은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가장 오래 남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장 보고 싶어질 사람입니다. 자식과의 거리에서 오는 외로움. 나는 자식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이젠 내 전화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두고 누가 먹었는지 몰라도 괜히 흐뭇해졌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줄어들었고 집에 와도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자식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 많이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뚝뚝한 말투와 무심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온다. 가족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그 마음을 외면당할 때 그 상처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깊게 남습니다. 고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효는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무뚝뚝하게 던진 한마디, 왜 또 전화했어? 라는 말은 부모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멍을 남깁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소홀함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작은 표현은 큰 위로가 됩니다. 상처의 뿌리를 마주하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왜 미워하지도 못하면서 차가운 말로 등을 돌릴까요? 그 뿌리는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일 거라 믿기에 조금 더 바라고 조금 더 기대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실망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날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정작 나는 자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더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사실 나 자신도 외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에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주 상처 입고 자주 실망하며 성장한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에게는 언제나 다시 기대한다.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거리로, 거리는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침묵은 관계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고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관계를 이어간다. 우리의 상처는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어지기 위한 징검다리일 수 있습니다. 철학과 경전에서 찾은 위로의 말. 이젠 말하기도 지쳐요. 내가 뭘 해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요. 상처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말수가 줄고 눈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마음속 울음은 깊어지고 고요한 외로움은 더 커져갑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고요는 가장 큰 외침을 품고 있다. 소리 없는 눈물 속에 사랑과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고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그 얼굴빛을 흐리게 하지 말라.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때론 오해를 낳고 침묵은 멀어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지만 때론 침묵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는 큰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눈을 마주쳐주는 것, 그게 위로입니다. 진심이 닿은 순간의 이야기. 어느 날 말없이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기에 대화는 끊어진 지 오래였죠. 그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 한 끼가 말보다 깊은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 한 끼는 지난 10년의 침묵을 녹였습니다. 진심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행동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닿는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고전은 전합니다. 마음이 담긴 행위는 천리 밖에서도 감동을 준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미안해라는 한마디, 괜찮아라는 눈빛에서 자랍니다. 관계를 살리는 지혜의 말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그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관계는 이해로 이어지고 이해는 사랑으로 깊어진다. 말이 끊겼다면 먼저 말해보세요. 눈빛이 식었다면 먼저 바라보세요. 오해가 쌓였다면 먼저 녹여보세요. 우리가 맺은 인연은 서로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고전은 말합니다. 가장 큰 복은 좋은 인연을 오래 이어가는 것이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더 밝게 해주길 바랍니다.